자, 중리중학교 1학년 2-1단원 요약하며 읽기라는 단어입니다. 편의점에서 숨겨진 비밀, 이 글을 요약하면서 읽는 거죠. 한번 잘 보겠습니다. 자, 이 글의 주제, 이건 좀 이따 볼게요. 다 읽고 보겠습니다. 자, 편의점에 숨겨진 비밀이 대체 뭘까? 자, 1문단에 보시면 언제부터인가 편의점은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요약하며 읽기 방법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요약하기란 뭘까? 자, 어딨지? 여기 있네. 자, 화면에 보시면, 자, 잘 보세요. 자, 요약하기가 뭐다?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글을 간략하게 정리한 게 요약하기야. 말 그대로 요약이야. 뺄 거 빼고. 자, 요약하기 방법 꼭 아셔야 되겠죠? 선택, 삭제, 일반화, 재구성이라고 합니다. 자, 선택은 뭔데요? 중심 내용이 분명히 드러난 문장을 선택하는 거지. 예를 들어 줄글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수많은 줄글 중에서 문단별로 핵심 문장 밑줄 쳐져 있잖아. 우리 메일 구할 때도 그쵸? 그게 바로 이 문장만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삭제는 뭐예요? 글 중에서 덜 중요하거나 반복되는 내용 또는 짜잘짜잘한 예시 같은 것들이지, 사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뺍니다. 삭제해요. 동생이 엄마 손을 잡고 있다. 이 동생이란 말 빼면 되죠. 앞에서 말했는데 또 반복할 필요 없잖아. 그 다음에 일반화는 뭡니까? 세부 정보를 나타내는 여러 짜잘짜잘한 단어가 여러 개라면 그 단어들을 묶어서 하나로 대표하는, 포괄하는 말로 묶는 거지. 상위 개념. 아빠는 장미를 좋아한다. 진달래, 개나리, 해바라기 좋아한다. 이거 너무 세부 정보잖아. 여러 개잖아. 이 여러 개를 뭐라고 퉁치면 돼요? 상위 개념. 이들은 모두 뭐라고 한다? 꽃이잖아. 얘네들은 하위 개념, 밑에 있는 개념이고, 이 모두를 포괄하는,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개념이 뭐다? 꽃이 상위 개념이잖아요. 더 높이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보자. 자, 예를 들면 참새, 타조, 기러기, 독수리, 얘네들 하나로 상위 개념으로 묶으면 뭐가 되죠? 이 모두를 뭐라고 하죠? 더 높은 개념은 뭐죠? 조류잖아. 조류, 새잖아. 나는 참새, 타조, 기러기, 독수리와 같은 동물을 좋아한다. 이렇게 쓰지 말고 이 모두를 조류라고 일반화 시키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재구성은 뭔데요? 만약 중심 문장이 또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주요 내용을, 주요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서 중심 문장을 새롭게 내가 만드는 거죠. 재구성. 다시 내가 구성시키는 거야. 다시 내가 쓰는 거야. 나는 아침에 일어나 씻고 밥을 먹었다. 이를 닦은 뒤 교복을 입었다. 가방을 메고 뭘 대체 말하고 싶은 건데 중심 문장이 없잖아. 얘는 학교 갈 준비하는구나. 이렇게 내 나름대로 중심 문장으로 내가 쓰면 되잖아. 재구성시키면 되잖아. 이 짜잘짜잘한 내용들을 씻고 밥 먹기, 교복 입기, 운동화 신기, 이거는 다시 말하면 학교 갈 준비구나. 내 나름대로 정리하시면 돼. 이게 재구성이에요. 밑에 이것도 선택, 삭제, 일반화, 재구성 사례 하나만 더 있는데 이거 참고하세요. 자, 다시 교과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언제부턴가 편의점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됐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24시간 문을 여는 잡화점. 이거 다 안 읽을게요. 자,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있는가? 질문을 통해서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진짜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편의점 속의 비밀. 자, 편의점 속의 비밀. 이게 바로 글의 주제를 소개하고 있잖아. 처음 부분이니까. 글의 처음 부분에서는 글의 내용을 소개하고, 주제를 소개하고,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이게 첫 단계 처음 부분입니다. 넘겨보시면, 자, 이 문단에 보시면 첫 번째 비밀. 원플원 행사. 원플원 행사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정 상품을 선택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장점일까? 원플원 행사가 하나의 값으로 두 개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 즉 경제적 효과 체크. 이게 경제적 효과가 키워드가 되겠죠.
소비자의 마음을 이용해서 구매를 더 많은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원플원 행사한다. 가격이 매력적이라는 인식도 심어준다라는 거죠. 자, 3분단에 보시면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원플원의 장점이 뭘까요? 제조업체는 이제 그 과자를 만드는 회사죠. 뭐 농심, 혜태, 오뚜기 이런 입장에서는 재고품을 소진하는 효과. 소진은 이제 다 팔 수 있다. 재고품은 남은 제품이잖아요. 못 판 제품. 팔지 못한 제품을 다 팔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대량 생산으로 생산비까지 절감을 줄일 수 있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제조업체 입장에서의 원플원 행사의 장점입니다. 넘길게요. 4문단에 보시면 두 번째 비밀은 뭘까요? 골든존이라는 거죠. 골든존이 뭔데? 사람이 상품을 골라야 될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상품을 잘 보일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게 골든존이죠. 아시겠죠? 눈에 잘 띄는 곳이 뭐다? 골든존이라는 거지. 넘길게요. 5문단에 보시면 골든존이 뭔데? 또 질문 던지고 있지. 흥미 유발. 골든존은 소비자가 매장 그 매대 그 진열대 앞에서 상품을 돌려볼 때 가장 자연스럽게 시선해야 하고 또 쉽게 손이 갈 수 있는 알려진 위치. 한마디로 잘 보이는 위치예요. 땅바닥에서부터 125에서 50cm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위치가 골든존이다. 20에서 30% 더 높다는 거네. 와우. 넘길게요. 자, 6페이지. 마지막 비법은요. 상품 배치지. 어디에 배치되는가. 자, 탄산음료, 음료수 같은 거는 매장의 가장 안쪽에 있죠. 너네 편의점 가면 음료수 매대는 맨 안쪽에 있잖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까닭은 소비자가 상품을 고른 다음 그 음료수를 골랐잖아요. 그치? 만약에 맨 안쪽에 있는 음료수를 골랐을 때 계산대로 걸어 나오면서 다른 상품을 막 구경시키게 해가지고 충동적으로 구매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거다. 다른 상품까지 추가로 구입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음료수를 맨 안쪽에 배치한 거지. 음료수 신제품 이런 거는 맨 안쪽에 배치할 확률이 높아요. 음료수 이런 거는 사람들이 많이 사가는 거잖아요. 그치? 그리고 생필품, 사람들이 많이 사가는 생필품 옆에 신제품 이런 거 같이 배치한다라는 거죠. 7문단 이제 끝부분에 요약 정리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편의점에 숨겨진 3가지 비밀 알아봤다. 요약 정리하는 부분이죠. 편의점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마지막에 질문으로 끝맺음함으로써 흥미를 유발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62페이지 보세요. 프린트 페이지 62페이지 보시면 편의점, 지금 여기 파란 색깔 형광펜 치신 부분 있죠. 이게 바로 중심 문장이잖아. 중심 문장 뭐예요? 요약하기 방법? 선택이잖아. 여기 있네요. 옆에 날개 부분 잘 보세요. 체크하세요. 원플원 행사 중심 내용 선택, 이런 내용은 삭제 하시면 되겠죠. 경제적 효과 파란 색깔 내용 선택. 중심 문장 밑에는 이런 짜잘짜잘한 내용들 있지. 이거는 삭제. 반복되는 표현. 원플원 행사, 계속 원플원 행사 반복되는 내용 내가 삭제하라고 했잖아. 여기 있잖아요. 이 미리. 넘길게요. 이것은 글의 처음, 중간, 끝으로, 자, 설명문은요, 처음, 중간, 끝, 이렇게 3가지 구성 단위로 이렇게 뼈대가 이루어집니다. 글의 내용 요약한 겁니다. 잘 요약하세요.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64페이지에 보시면 요약문을 써보는데, 이 학생의 글의 요약문 쓰는 목적이 뭐예요? 자신이 찾는 물건이 바로 보인다. 이거 뭐야? 그래서 골든존에 대한 내용 아니야? 그러면 앞에 봤던 본문 수많은 줄근에서 골든존에 4문단 5문단만 끄집어가지고 요약하면 되잖아. 1문단 2문단 6문단 이거 읽을 필요 없잖아. 목적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요약하는 거니까 자신의 목적만 충족하면 돼요. 이 5, 4, 5문단만 하시면 됩니다. 골든존 요약문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얘 목적, 이번에 목적은 뭐야? 무슨 목적으로 요약하려고 하면서 얘는 그 몇 쪽이지? 65페이지에 보시면 필요한 양보다 많이 사거나 필요 없는 것을 사는 경우가 많아. 이거 이 동생 좀 설득해야 돼. 이거는 뭐야? 골든존 하면 돼, 안 돼? 아니잖아. 원풀원 행사와 관련된 2문단, 6문단을 중심으로 요약해야지. 선택적으로 요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글을 참고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요약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66페이지 보시면 기후에 대한 내용도 있겠죠? 아까 전에 그 편의점에 대한 그 내용을 조금 표로 정리 좀 해볼게요. 자, 56페이지 펴봐요. 프린트 56페이지에 피시면 맨 위에 여기 보세요. 이 편의점 글에 대한 그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이 글은 설명문이에요. 편의점에 숨겨진 비밀 설명문. 객관적이고 정보 전달적이다. 편의점에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방법이 주제고요. 표현상의 특징은요, 제목에 비밀이라는 단어를 해가지고 독재 흥미 유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편의점 전략은 소비자 심리, 소비자 입장에서 조금 초점을 둬서 설명했다는 거죠. 세 가지 뭐였죠? 원풀원, 골든존, 또 뭐였죠? 또 뭐였지? 배치, 상품 배치, 자리 배치 세 가지였죠. 다시 66페이지로 돌아오시면 기후죠. 하루하루의 기상 변화 상태를 의미하는 날씨와 달리 기후 동안 얘가 이제 주제 핵심 화제잖아. 주제 핵심 화제가 되겠죠. 기온은 일정한 지역에서 여러 해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평균적 대기 상태를 말한다. 내가 지금 빨간 색깔 비추신 부분은 기후의 개념이잖아. 기후를 나타내는 요소는 세 가지죠. 기온, 강수량, 발염 등이 있다. 특히 여기서 기온과 강수량은 식생과는 달리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지역별로 다르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기후의 종류 몇 가지죠? 하나, 둘, 셋, 넷, 5개. 앞으로 이 5개에 대해서 정보 전달을 하겠죠? 첫 번째 열대기후 체크, 열대기후의 특징 다 기억하십니다. 그 열대 이거 노트 정리하실 때 열대기후 땡땡 기온 높고 강수량 많다 요렇게 요약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밀림이 발달했다 요것도 적어야 되겠지. 건조기후의 특징 뭐야? 강수량이 적다. 연 강수량이 500ml 미만.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다. 자, 강수량과 증발량을 했을 때 부등호 표시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사막이나 초원이 발달했다. 건조기후의 특징이었고, 온대기후의 특징은 뭐죠? 기온이 온화하고 강수량이 적당하다. 강수량 500ml 이상이다. 넘겨보시면 67페이지죠. 계절 변화가 뚜렷하다. 자, 냉대기후의 특징은 뭐예요? 위도가 높은 지역이다. 겨울이 춥고 길고 연교차가 크다. 연교차는 옆에 보시면 뜻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타이가라고 하는 침엽수 발달. 침엽수는 이제 소나무 같은 거죠. 잎의 모양이 뾰족한 거잖아. 자, 한대기후의 특징은 뭐죠? 극지방, 그 북극, 남극, 지구의 저쪽 끝에 있는 지방을 극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한대기후는요 1년 내내 눈이 와요. 얼음으로 덮여있고 나무가 자라기 어렵고 이끼와 미생물 정도만 자란다. 한대기후의 특징 다 정리하세요. 기후는 위도뿐만 아니라 해발고도, 수륙 분포 등의 요인에 있어도 달라진다. 아무리 같은 위도랄지라도 서로 다른 기후가 나타날 수 있다. 기후는 식물의 성장과 분포는 물론 사람들의 의식주 문화와 생활 경제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체크하시고요. 요가에 노트 정리하실 때 각각의 기후 특징 이런 식으로 다 정리하세요. 단권화 하실 때도요. 그 다음에
3-1이었죠. 3-1에 보시면 자 136쪽입니다. 136쪽이죠. 자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든 아니든 이게 글이 수필이에요. 수필. 갈래가 수필. 수필이 뭐냐면요, 그 작자 글쓴이가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쓴 글, 형식이 없는 자유롭게 쓴 글, 일기 같은 글을 수필이라고 합니다. 약간 수필이긴 한데 이 글의 특징이 조금 주장하는 그런 게 좀 설득하는 그런 것에 좀 가까워요. 우리는 말을 할 때 생각 없이 말을 내뱉지 말고 준비된 말을 해야 돼. 제목처럼 준비된 말. 말을 할 때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 공감, 이해하는 그런 말을 하라는 거죠. 주제는요, 자신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고 잘 준비된 말을 할 수 있도록 성찰해야 된다. 매일의 언어 생활을 선하고 진실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꼽혀야 된다. 언어 생활을 작품이 표현상의 특징은 글과 말의 비교, 글과 말의 비교. 둘이 다르지 않아, 같아요. 물음표, 질문 형식으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한다. 지금 우리 언어 생활이 너무 거칠고 삭막해졌잖아. 이것에 대한 안타까움도 드러내고 있죠. 참으로 남모르는 아픔과 인내, 인정함, 아낌없는 정성과 노력이 요구된다. 글을 쓸 때 글을 쓰기 위해서 이렇듯 힘든 과정, 이거 내가 다 안 읽을 거예요. 그 화면에 잘 보시고 체크하세요. 내가 레이저 포인트 할 때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체크하고 밑줄 정독하시면 돼요. 힘든 과정을 거칠 때마다 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언어 생활을 한 번씩 자신의 언어 생활을 되돌아보는 거죠. 이런 태도를 지어야 된다. 내가 말을 할 때도 글을 쓸 때만큼 말과 글을 비교하겠지. 얼마나 많은가. 쉽게 뱉어버린 말들 때문에 빚어지는 오해나 불신. 얼마나 많은가. 물음을 통해서 지금 언어 생활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는 글쓴이가 되겠죠. 요즘 우리 생활이 삭막해졌다. 안타깝다. 그 필기하실 때 조금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가는데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좀 그 정지한 다음에 좀 필기하세요. 넘길게요. 137. 흔히 글은 오래오래 종이에 남는 거다. 지속성이죠. 말은 그냥 사라지는 것쯤을 생각한다. 글과 말을 지금 비교하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글의 특징은 영원히 지속된다. 영원히 남는다. 말은 일시적이잖아. 영원히 남지 않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말 또한 뭐다? 글쓴이의 마음처럼 오랫동안 간직된다. 지속성이 있다라는 거잖아. 신중히 가야 된다. 말 또한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다. 결코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자신의 언어 생활을 점검하고 잘 준비된 말을 해라. 자신의 언어 생활을 늘 돌아보면서 반성 성찰해라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 X, 긍정적인 말 하기, 비난, 짜증, 푸념 X.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는가. 물음, 질문 형식을 통해서 흥미 유발. 읽어보시고 뭐 이런 내용이죠. 뒤에 138페이지 학습활동도 체크, 밑줄 정독할 때요 어떻게 하냐면요, 다 끊지 마시고요, 요렇게 글은 오래오래 남는다. 이거 여기 옆에 뭐라고 적어야 돼요? 지속성이라고 적으셔야 되잖아. 말 또한 오래 남는다. 그쵸? 말 또한 인격을 드러낸다. 결코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키워드 노트 정리할 때 요거 위주로 키워드 옮기세요. 오케이,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1단원이었나? 별밤에라는 시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맨 앞에 보시면 18페이지입니다. 시는 이제 1단원 1-1이잖아요. 그쵸? 자, 별빛이 소낙빛처럼, 별빛을 뭐에 빗댔죠? 소낙빛처럼이라고 빗댔어요. 별빛이 표현하고자 하는 원관념이고 빗댄 대상 소낙비가 뭐다?
보조간접이죠. 근데 둘을 이어주는 연결어처럼이라는 연결어가 쓰였으니까 이거는 직유법이 되겠죠. 체크하시고요. 지금 쏟아지는 밤이에요. 시간적 배경이 뭐다? 밤. 우리 밤은 보통 어떤 시간이에요?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성찰, 반성의 시간이 되겠죠. 체크하시고요. 굴참나무 잎새 나뭇잎 두 개에 따다 귀에 대면 내 귀는 그대로 안테나. 내 귀는 A는 우주의 안테나 B다. A를 B에다가 빗댔잖아. A가 원관념이고 B가 빗댄 대상 보조관념이 되겠죠? A는 B 형식 은유법이지. 체크하시고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원관념과 보조관념, 이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그 공통점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비유가 뭡니까?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공통점을 기반으로 빗댄 거잖아요. 그치? 공통점이 너무 중요해요. 넘길게요. 시코페이지. 맑게 살리라. 사랑하며 살리라. 리라 어때요? 살리라라는 같은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뭐를 형성한다? 리듬감인 즉 운율을 형성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빨간 색깔이 주제예요. 이 시의 주제. 화자의 다짐이 뭐다? 맑게 산다는 거는 되게 좀 건강하고 양심 있고 청렴하게 산다는 거고요. 사랑하며 산다. 타인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공감하며 산다는 거죠. 요게 우주의 소리야. 요 앞에 있는 요 우주의 안테나. 우주의 소리. 은하수 밖이라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다. 운율 형성. 이 우주의 소리가 바로 이 소리예요. 그래라는 단어도 반복하고 있네. 운율. 산들이 고개를 화자의 다짐에 고개를 끄덕여주고 강물도 화자의 다짐에 엿듣고 있다. 산과 강물 이거 뭐야? 자연물이잖아. 사람이 아닌 자연물을 사람처럼 엿듣는다. 사람처럼 표현했다. 뭡니까? 의인법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강과 산이 화자의 다짐에 뭐하고 있죠? 공감해주고 있다. 이거 키워드 중요해서요. 끄덕인다. 그래 너 잘했어. 너의 다짐 너무 좋아. 엿듣고 있다. 좋다 이렇게 공감하고 있는 거죠. 의인법. 그래서 앞에 돌아오시면 18페이지 메뉴의 표에 보시면요, 이 글의 주제는 자유시, 현대시, 독백적. 독백은 이제 혼잣말 하는 거예요. 혼잣말 하듯이 성찰, 자기 반성 성찰. 주제는 자연의 섭리 속에서 다짐한다. 뭐 다짐하다? 우주의 소리 뭐다? 맑게 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산다. 표현상의 특징은 별과 밤이라는 상징적 이미지. 자, 별은 뭘 상징한다고요? 별은 보통 시에서 별하면 되게 희망, 자신의 목표, 소망을 상징하고, 밤은 뭘 상징한다고 했죠? 성찰과 반성을 반성 시간이라고 했잖아. 이걸 상징하는 거지. 상징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적인 대상을 눈에 보이는 구체적 대상으로 대신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상징 표현은 원관념이 드러나지 않아요. 보조관념만 드러나요. 동일한 시어 반복 운율 형성. 강연을 이행으로 구성했다. 그쵸? 일행 이행, 일행 이행, 일행 이행. 비유적 표현 다 썼다. 오케이. 여기까지. 그리고 있잖아, 23페이지에 3번에 보시면 비유 표현의 특성과 효과는 무조건 중요하십니다. 이거 다 외우셔요. 오늘은 여기까지.